2022년 5월 9일, 오늘은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핀테크 회사 중 한국의 인터넷 은행과 굉장히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소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첫 번째는 국내 기준으로 인터넷 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어떠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인터넷 은행은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있고 토스뱅크, K뱅크 등이 있을 거고, 시중은행은 주요 거점의 영업점을 가지고 있는 KB, 신한, 하나 등의 은행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은행 산업은 어떠한가? 한국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규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해서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주요 정책 및 시행령을 내려줍니다. 근데 규제 사항이 은행의 독자적인 성장 노선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은행 산업이 전통 산업이다 보니 성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더라도 국내 은행주의 배당률을 봤을 때 해외은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KB에서 배당을 인상해서 지급하려 하니 금융위원회에서 20% 인하를 권고했습니다. 말이 권고지 이건 통보였죠. 결국 KB는 배당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보다 더 빡세게 검사를 합니다. 시정 명령이 떨어지면 그 은행은 몇 년간 정부 눈치를 봐야 합니다. 물론 은행업이 국가 라이센스 산업이고 공공의 이익과 함께 가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는 외부 투자자의 눈에서 봤을 때 국내 은행업을 저평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은행주 대부분이 PER 5 수준이고 PBR은 0.5가 안 됩니다. 은행 대표주인 KB금융의 경우에는 1분기 순이익이 1조 4,500억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자산 증가에 따른 순이익이 증가함에도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돈을 벌어도 투자에 제한이 있고, 그렇다고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배당을 하려고 해도 국민 정서와 연관되어서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은행은 어떠한가? 물론 해외에도 BIS 비율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은행의 경우에는 우리의 국민 정서보다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있습니다. 배당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걔들은 뭐 이익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도 중요하지만 주주가치 환원이라는 주식회사의 주주가치에 대한 명제가 우선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규제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핀테크를 접목시키는 부분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관심이 있는 부분에 돈이 모이고 사람과 기술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혁명적이고 편리한 기술이 나와도 규제로 사용을 못하면 결국 그 산업은 도태되고 말거든요. 그럼 국내 은행 산업은 현재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터넷 은행의 약진입니다. 2021년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시총이 40조를 돌파하며 KB와 신한을 합친 시총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거품이다, 한때다 말들이 많았지만 디지털 무기로 젊은 세대를 필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장 당시 2021년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총자산은 28조 6천억 원 수준으로 국민은행 총자산 447조에 15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1분기 순이익이 466억 원이었는데 국민은행이 거의 한 6,900억 가까이 됐거든요. 15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근데 KB 지주가 금융이 아니라 그냥 국민은행의 순이익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기능도 없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시작하지 않아 자산 대부분이 개인 대출, 개인 신용대출이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가 비싸다는 부분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카카오와 KB를 수익성만으로만 비교하는 건 카카오뱅크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지금은 비싸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차별적이고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는가? 인터넷 은행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중은행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의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 1230억, 2021년 2570억, 2022년 예상 컨센이 4500억 정도로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 산업에서 매년 이익이 2배씩 증가한다는 건 이 플랫폼과 테크가 접목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1인당 생산성도 시중은행 대비 독보적입니다. 인원은 적은데 수익성이 좋다 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경력직 인력을 대규모 채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력이 1000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인력은 계속 줄이고 있음에도 아직 15,000명 이상이 되는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집이 크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시중은행은 수많은 지점을 거느리고 판관비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되지만 카카오뱅크는 그 자금을 플랫폼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모일수록 플랫폼의 힘은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는 더 많은 인력 채용과 일부 연계 영업은 외주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등 현재 시중은행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에 진출하고자 할 겁니다. 은행업의 핵심은 예대 마진을 주력으로 하는 자산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자산 규모와 수익 규모, 업무에 대한 라이센스는 시중은행을 닮아갈 겁니다. 그에 반해 시중은행은 지점 축소, 그리고 인력 감축, 디지털 전환을 통해 카카오뱅크와 같은 슬림하고 플랫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은행이 되고 싶어 하겠죠. 추후 은행업은 인터넷 은행과 시중은행의 간극을 조금씩 좁혀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 속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기업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특별할 것 없었던 전형적이었던 은행업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국내에서는 얼마나 크게 작용할 것인가
인터넷 은행도 규제나 감독기관의 제한 때문에 시중은행과 유사하게 그나물의 그 밥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명제는 고객의 편의성과 고객 중심인데 이러한 부분이 가면 갈수록 퇴색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보다는 규제에 덜 민감하고 테크와 접목이 쉬운 미국 시장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럼 전통적인 은행 산업이 아니라 핀테크를 접목하여 카카오뱅크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해외 사례는 없는가? 바로 소파입니다. 소파이는 한마디로 미국의 카카오뱅크입니다. 핀테크의 대표 성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소파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